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손자병법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병영상수입니다. 기원전 5세기 춘추시대 말기 오나라의 위대한 장군 손무는 13편에 달하는 불후의 병법서를 저술했습니다. 바로 이 손자병법은 단순히 세계 최고의 군사 전략서를 넘어 가장 많이 읽히는 전략의 고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한 전쟁 매뉴얼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 속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의 병영상수라는 제목 아래 첫 번째 핵심 개념은 병무상세, 수무상행입니다. 즉, 전쟁에는 일정한 형세가 없으며 물에는 일정한 형태가 없다는 뜻이죠. 손자는 무릇병영은 물과 같다. 물의 형은 높은 곳을 피하고 낮은 곳으로 달려간다. 병의 형은 실을 피하고 허를 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물은 지형에 따라 흐름을 제어하고 병은 적에 따라 승리를 제어한다. 그러므로 병에는 항상된 세가 없고 물에는 항상된 형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물의 비유는 동양 철학에서 자주 등장하는데요. 특히 노자와 손자는 물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습니다. 노자의 물은 상선약수, 즉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는 말처럼 물의 덕을 강조합니다. 겸손하고 유연하며 모든 것을 포용하는 물의 미덕을 배우라는 것이죠. 반면 손자의 물은 병영상수, 즉 전쟁의 형태는 물과 같다는 말처럼 물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합니다. 물처럼 형태를 변화시키고 어떤 환경에도 적응하여 궁극적으로 승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의 관점은 다르지만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며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력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자병법과 물의 전략은 바로 무상, 즉 고정된 것이 없다는 원리에 기반을 둡니다. 이는 흔히 우리가 경험하는 예측 중심 행정과는 대조적입니다. 예측 중심 행정은 고정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단정하며 그 계획을 고수하려 합니다. 심지어 적을 내 계획에 맞추려 하기도 하죠. 하지만 손자의 무상 원리는 변화하는 전략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되든 대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며 적이나 상황에 맞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쟁에는 고정된 형세가 없고 물에는 고정된 형태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자연의 순환을 보십시오. 오행의 변화와 함께 봄에는 시작과 성장이, 여름에는 번성과 확장이, 가을에는 수확과 정리가, 그리고 겨울에는 휴식과 준비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오행은 항상 이기는 것이 없고 사시는 항상 있는 것이 없으며 낮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며 달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말처럼 자연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단 하나의 방법이 영원히 통할 수는 없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해야 합니다. 손자병법의 지혜는 기원전 5세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대 전략 이론에서도 놀라운 공명을 일으킵니다. 1970년대 존 보이드가 창안한 ODA 루프는 빠른 관찰과 적응의 순환을 강조했고 1980년대 헨리 민츠버그는 창발 전략을 통해 전략이 실행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티스 등이 제시한 동적 역량은 빠르게 변화에 적응하는 조직의 능력을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이 모든 현대 전략 이론의 뿌리에는 바로 고정된 형태 없이 적응해야 한다는 손자의 병무상세의 철학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ODA 루프는 승리의 열쇠가 속도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관찰 오브저브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방향 설정 오리엔트를 통해 정보를 해석하며 결정 디사이드를 통해 행동을 선택하고 마지막으로 행동 액트한 후 다시 관찰로 돌아가는 순환 고리입니다. 미 공군 조종사존 보이드가 발견한 이 원리는 누가 이 루프를 더 빠르게 반복하느냐가 승부를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손자 또한 2500년 전에 병귀신 속, 즉 용병은 속도를 귀하게 여긴다고 일갈하며 이 진리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여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사례로 대만의 COVID-19 대응을 들 수 있습니다. 대만은 첫 확진자 발생 당일인 1월 20일 중앙전 연병지휘센터를 가동하는 발빠른 대응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1월 21일에는 마스크 수출 금지를 결정하고 1월 24일에는 시민 개발자와 협력하여 마스크 재고 실시간 지도를 개발하는 등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상황을 보며 브리핑과 정책 조정을 이어갔습니다. 고정된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빠른 ODA 루프를 가동하여 물처럼 상황에 따라 전략을 변화시킨 결과 섬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가까웠던 초기 팬데믹 상황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습니다. 손자는 병은 적에 따라 승리를 제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우리가 가진 정책 도구를 먼저 생각하고 모든 문제에 이 도구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가진 것이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가 못으로 보인다는 말처럼요. 하지만 손자적인 접근은 다릅니다. 문제, 즉 적의 본질을 먼저 파악하고 그 특성에 맞는 도구를 선택합니다. 만약 적절한 도구가 없다면 과감히 새로운 도구를 만들고 문제가 변하면 사용하던 도구 또한 주저없이 바꿉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입니다. 이러한 손자적 접근의 성공 사례로 네덜란드의 마약 정책을 들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마약 문제를 해로움이 적은 소프트 드럭과 해로움이 큰 하드 드럭으로 분리하며 문제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했죠. 소프트 드럭에는 관용 정책을, 하드 드럭에는 건강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처벌을 택했지만 네덜란드는 문제의 본질에 맞춰 전략을 재설계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럽 최고 수준의 청소년 마약 사용률을 평균 이하로 낮추고 마약 관련 사망률을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했습니다. 즉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핀란드의 하우징 퍼스트 정책 또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여 전략을 재설계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기존의 하우징 레디 방식은 약물이나 정신질환 치료를 먼저 한 다음 직업 훈련을 거쳐 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숙자들은 이 과정을 완료하기 어려웠죠. 핀란드는 이와 반대로 하우징 퍼스트, 즉 먼저 주택을 무조건 제공하고 주거 안정 후의 치료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집 없이는 다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통찰에서 비롯된 정책입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20년까지 노숙자 수가 50% 감소하고 장기 노숙자는 거의 사라지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응급실이나 감옥 비용이 줄어들어 오히려 전체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까지 얻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형과 세는 전략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형은 겉으로 보이는 형태나 배치, 즉 구체적인 정책 수단과 같습니다. 마치 산 정상의 바위처럼 보이지만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세는 내재된 힘이나 운동 에너지, 즉 정책의 방향과 추진력을 의미합니다. 바위가 굴러떨어질 때의 거대한 힘처럼 이는 일관성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손자는 새를 만들어라라고 말합니다. 형은 자유롭게 변하더라도 그 형을 통해 발휘되는 새는 강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싱가포르의 물 정책은 형과 새의 개념을 명확히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싱가포르의 새, 즉 정책 방향은 물 자급자족입니다. 의는 생존의 문제이기에 절대 불변의 목표죠. 하지만 그 형, 즉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습니다. 1960년대에는 저수지를 건설하고 1970년대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물을 수입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2000년대에는 담수화 기술을 도입했으며 2010년대에는 애니더블유에이터, 즉 재생수 기술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는 빗물 수집을 극대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하되 방법은 유연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전략의 힘입니다. 하지만 고정된 계획에 집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손자는 장수가 나의 계략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패한다. 그를 떠나보내라고 했습니다. 계획은 분명 중요하지만 계획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오히려 패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는 계획의 역설이죠. 해결책은 계획을 지도로 보되 그 지도를 실제 지형으로 착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헬무트 폰 몰트케 장군은 어떤 작전 계획도 적과의 첫 접촉 이후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적, 즉 현실은 내 계획을 읽고 반응하며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정된 계획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로버트 맥나마라 미 국방장관의 접근 방식입니다. 하버드 MBA 출신이자 포드 사장까지 지냈던 그는 숫자의 귀재로 불렸죠. 맥나마라는 베트남 전쟁을 철저히 수량화하고 정교한 계획을 수립했으며 적 사살수로 전쟁의 진행 상황을 측정했습니다. 컴퓨터 모델을 통해 승리 시점까지 예측하려 했죠. 하지만 문제는 적, 즉 베트콩이 그의 계획대로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숫자만으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고 계획에 집착한 나머지 현실을 무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은 패배했고 5만 8천 명의 전사자를 내는 비극적인 결과를 맞았습니다. 이 사례는 정교한 계획보다 현실에 대한 유연한 적응이 훨씬 중요하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계획의 올바른 역할은 무엇일까요? 계획은 사전 분석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자원 준비를 통해 필요한 것을 파악하며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어디서 시작할지를 알려주는 출발점의 기능입니다. 계획은 미래를 확정하는 예언서가 아니며 절대 불변의 성경도 아니고 행동을 제약하는 족쇄도 아닙니다.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계획은 쓸모없다.
하지만 계획 수립은 필수다라는 역설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즉, 계획 과정에서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정된 청사진으로서의 계획 문서 자체는 덜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손자병법의 또 다른 핵심 원리는 바로 지피지기 100점 불태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적을 모르고 나를 알면 한 번은 이기고 한 번은 지며,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는 손자의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지피, 즉 적을 안다는 것은 문제의 본질, 영향을 받는 사람, 원인, 그리고 현재의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지기, 즉 나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역량, 강점과 약점, 가용자원, 그리고 현실적인 정치적 제약까지도 냉철하게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알아야만 성공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정보 수집은 지피지기의 핵심입니다. 손자는 손자병법 제13편 전체를 용간, 즉 간첩 사용에 할애할 정도로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5가지 정보 수집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향가는 현지 공무원이나 지역 주민처럼 최전선의 생생한 정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가는 내부 고발자나 전문가를 통해 시스템 내부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죠. 셋째, 반가는 적의 간첩을 역이용하듯 비판 세력의 의견이나 반대 의견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넷째, 생가는 연구자나 컨설턴트처럼 정보를 수집한 후 복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은 단순히 용맹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고 빠른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 손자의 통찰입니다. 마지막으로 병기 신속, 즉 속도의 중요성입니다. 2007년 에스토니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 대응 사례는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공격 시작 후 2시간 만에 대응팀이 가동되었고 24시간 내에 주요 서비스가 복구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핵심 인프라가 정상화되고 모든 시스템이 복구되었습니다. 이 성공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적을 아는 지피, 자신의 취약점을 아는 지기, 그리고 ODA 루프를 빠르게 돌리는 신속 대응이 결합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는 현대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한 승패 결정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물처럼 흐르는 정책을 추구해야 합니다. 병무상세, 즉 고정된 형태 없이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야 합니다. 인적재승, 즉 문제의 특성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하죠. 계획은 단지 출발점일 뿐 결코 족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병기신속, 즉 속도와 기동성이 승패를 결정하며 지피지기를 통해 철저한 정보와 신속한 행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노자는 물의 덕, 즉 겸손과 포용을 강조했지만 손자는 물의 전략, 즉 적응과 승리를 강조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며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8장 법가와 육아의 대비를 통해 제도와 유연성의 균형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